이분, 자음의 카브레 지음, 권가람 옮김. 그녀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만족스러운 듯 숨을 내쉬었다. 거봐, 아무것도 아니잖아. 신의를 저버리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2분간, 뚝딱, 드디어 바람을 피웠어요. 나팔을 불며 벌을 주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는 당연히 없었다. 이 이름 모를 남자는 요구르트를 얼마나 먹은 건지 몸매가 거의 모델급이었다. 어떻게 배가 하나도 안 나왔죠? 서로 좀 편해진 듯 그녀는 친근하게 말했다. 운동이 비결이죠. 당신도 담배를 끊는 게 좋을 거예요. 운동을 한다. 몸을 관리한다. 나와 리카르트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군. 어느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 관리는 포기하게 된다. 그게 그렇게 즐거운 일도 아니고 상대도 나에 대한 기대를 접기 때문이다. 이만 가볼게요. 이분씨, 잠깐만. 내가 마음에 들어요? 당연하죠. 요구르트 남은 거짓말을 했다. 처음 피운 바람에서 세기에 남을 오르가슴을 경험했다. 일전에 네우스는 그것을 한번 경험하면 환희보다 두려움이 앞설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리카르트에게 들킬 두려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뭔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거리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렇다. 하지만 오르가슴에 관한 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래, 세탁기를 고치러 온 그 기술자, 무척이나 다정하면서 힘은 센 운동선수와 같았던 그 남자, 짐승이었다. 그녀가 왜 두려움을 느껴야 한단 말인가. 리카르트에게 빚진 것도 없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며 절대.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가 집으로 돌아온다? 말도 안 돼. 12년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저기요? 이제 그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짝 마른 나뭇가지보다 더 활활 타고 있는 그 여자가 자신의 몸을 아래 위로 한 번 더 훑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안 됐군.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봐, 모닝섹스는 언제나 옳은 거죠. 그는 여자가 자신의 몸을 좀 더 감상할 수 있도록 시간이라도 벌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녀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 자, 받아요. 그녀가 말했다. 청구서의 비용과 소름 돋도록 넉넉한 팁을 더해 그에게 건넸다. 그는 생각했다. 아, 이마에 키스 마크라도 남겨야 하나? 하지만 그는 모른 척하며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 카티에게 저녁을 사줘야지.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여전히 침대에서 걱정이라도 털어내듯 방금 타기 시작한 담배를 재떨이에 탈탈 털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매일 와서 세탁기를 봐달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중이었다. 그는 대답 대신 미국 잡지 표지에 신디 크로퍼드처럼 자신의 검지에 키스를 하며 미소를 보냈다. 그리고 강한 척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났다. 연장통을 챙긴 그는 누구와 마주쳐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문을 열었다. 소리 없이 잽싸게 문을 닫은 후 이상한 침대 위에 남겨둔 이름 모를 여자에 대해 잠깐 동안 생각했다.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다. 그리고 그 자신도. 지골로 행세만으로도 살 수 있겠다는 상상을 했지만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이내 그 생각을 접었다. 거리로 나오자마자 그는 한참이나 참았던 담배를 입에 물었다. 트럭을 어디다 세워둔 거야? 젠장. 그리고 허비한 시간을 따라잡으려면 어느 길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주소 목록을 훑어보았다. 인도에서 내려왔을 때 리무진 한 대가 조용히 그가 있는 쪽으로 왔다. 차가 굉장한데? 그는 생각했다. 너무 길어 끝을 알 수 없는 리무진 안에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운전사가 회색 유니폼에 친구가 거의 없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몇 미터쯤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차 안의 뒷좌석에는 정말 죽여주는 구릿빛에, 그것도 아주 진한 구릿빛에, 그러니까 나오미 캠벨 같은 여자가 타고 있었다. 지골로 지망생은 저 여자의 집에 가서 뭐든 세탁기 수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 해주고 오고 싶다고 생각했다.
험상궂은 얼굴의 운전사는 속도를 줄여야 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연장통을 손에 든 남자가 길 한가운데 서서 자기 입이 벌어진 것도 모른 채 자신의 승객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봐, 뭐 하는 거야? 주변 좀 살피는 게 어때? 그는 신경질을 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차 싶어 자신의 불평을 혹시 듣지 않았는지 백미러로 사바의 여왕을 살폈다. 다행이군.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게 아니군. 그녀는 고개를 들더니 운전석과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보석가게 앞에 차를 대라고 말했다. 가게 전방 200m 앞에서 기다려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운전사가 말했다. 담배를 문 남자는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지만 아직도 입을 벌린 채 둥근 연기를 뿜어내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리무진이나 블랑카 여사를 쳐다보는 거겠지. 누구도 그에게 눈길을 준 적은 없었다. 어떡하든 해결하도록 해요. 2분이면 볼 일이 끝나요. 2분 안에 사바의 여왕은 보석가게에 들어가 미소를 띤 채 3명의 직원에게 퇴짜를 놓고 라포르테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맨발로 뛰어나오게 한 후 102.3캐럿의 부지를 얼마 전 손에 넣었으니 보석의 사진을 보여주며 라포르테 씨 부지와 에제키엘에 대한 얘기는 이미 들어서 아시리라 믿어요. 자연의 경이로움이자 그녀를 위해 일하는 보석 세공장의 손기술과 감각에 대한 숭고한 찬양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금 목걸이를 생각해 두라고 말해야 했고 시간 날 때 다시 들르겠다는 의사도 전달해야 했다. 그래도 20초가 남으리라 예상했다. 딱히 다른 대안을 떠올리지 못한 운전사는 여자가 낭비할 2분에 대한 자기 생각을 꾹 눌러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보석가게 앞에 도착한 그는 천천히 차를 멈추었다. 2분이면 됩니다. 블랑카 여사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 꿰어 주차된 자동차 사이의 공간은 너무 비좁아 위험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하기로 했다. 차에서 내려 기쁜 마음으로 제복 주머니를 뒤졌다. 담배를 꽤 많이 피우는 편이었다. 그는 열정을 담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빠진 이 사이로 아주 크고 끝을 알 수 없는 연기를 한 모금 뱉어냈다.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그리고 늘 그랬듯 그녀가 볼일을 보는 이 분이 언제 끝날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차 빼세요. 통행에 방해되잖아요. 운전사가 몸을 반쯤 돌리자 시민들에게 주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신 결정해주는 주차 단속원이 서 있었다. 딱 2분이면 돼요. 두 번째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구슬리듯 말했다. 주인을 자신의 가족처럼 섬기는 백만장자들의 누에란 참으로 거슬리는 존재들이다. 게다가 오늘은 무슨 날인지 그녀처럼 권총을 찬 사설 경비요원들이 그녀처럼 시청에서 부여한 도덕적 권위는 없지만 현대 미술관 앞에서 그림을 내린답시고 길을 막은 덩치 큰 노르웨이 트럭을 둘러싸고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녀는 혀를 끌끌 차며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 다시 말했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주차하지 마세요. 뭘 바라는 겁니까? 차를 주머니에 접어서 넣기라도 할까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저는 딱지만 끊으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그럼 저 트럭은 뭡니까? 네? 짐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녀는 그 집사가 담배를 있는 힘껏 빨아대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시계를 보며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사님이 나오실 때 차를 대기시켜 놓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요. 그건 당신 문제라고 대체 몇 번을 말했습니까? 그녀는 역겨운 듯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공영 주차장을 찾아보세요. 누가 이 괴물 같은 차를 받아줍니까? 운전사는 방금 낚은 왕도미를 들어올려 자랑하는 어부처럼 거대한 리무진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말했다. 정말 눈 딱 감고 2분이면 됩니다. 점점 커지는 짜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녀는 주차 위반 딱지를 발행하는 서류철을 꺼냈다. 좋아요.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죠. 그녀는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해 차 앞으로 움직였다. 얼굴이 더욱 괴팍해진 운전사는 반쯤 남은 담배를 집어던지고 차에 올랐다.
번호판에서 눈을 떼지 않던 그녀에게 잔뜩 화가 나 팍 하고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럼 그렇지.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듣는군.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차에 치이지 않도록 물러나더니 다른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는 듯 그 자리를 떠났다. 과하다 싶었던 리무진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그녀에게 반토막이 되어 바닥에서 타고 있던 담배의 연기가 날아왔다. 그녀는 건물 입구로 다가가 좌우를 살피며 노르웨이 트럭을 지키는 경비원들이 강도나 마피아 혹은 미술 밀매꾼에게 시달리고 있지나 않은지 확인한 후 특별한 위험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범죄 현장이 발각되지 않도록 숨어서 연기를 내뿜었다. 2분만 쉬자. 담배를 내 모금쯤 뻐끔거렸을 때 구릿빛 피부의 환상적인 여인이 정면의 보석가게 앞에서 나와 화가 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주차 단속원의 눈에는 그녀가 택시를 잡으려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건 저 사람의 문제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계속 숨어서 담배를 피우며 까를레스와 날마다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혹시 아니야. 만약 바람이라도 피운다면 여자들은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던데 난 아무 변화도 못 느끼겠는걸? 하지만 이 생각은 그녀를 괴롭혔다. 그때 푸른색 차가 눈에 들어왔다. 맙소사 얼굴에 철판이라도 깐 모양이군. 갓길에 주차를 하다니 반쯤 타다 남은 담배를 버리려니 아까웠지만 저 남자가 벌금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아 연병알. 그는 차로 달려가며 주차 단속원이 앞 유리에 벌금 딱지를 꽂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숨을 헐떡거리며 다가갔다. 자리를 비운 지 2분밖에 안 됐다고요. 화가 난 그가 말했다. 주차할 때는 누구나 2분만 있겠다고 말하죠. 그녀의 말투에 얼음이 섞여 있었다. 차가 갓길을 완전히 막고 있어요. 젠장 하지만 나는 이봐요. 어찌됐든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난 법을 집행할 뿐이고요. 이 말이 그를 폭발하게 했다. 오전 내내 헐레벌떡 뛰어다니며 2시간 만에 13군데를 방문했고 아주 잠깐 동안 갓길에 차를 세우고 수다스러운 고객을 만났단 이유로 주차비를 벌금을 아주 비싸게 물게 생겼는데 이게 그저 당신 문제라니 젠장할. 그럼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잘 아시겠군요. 곧 심장마비라도 일으킬 것 같은 이 남자는 벌금 종이를 휙 집어들며 말했다. 주차원은 그의 옆에 꿈쩍 않고 서서 그가 분풀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했다. 그는 한 손으로 벌금 종이를 구기더니 땅으로 집어 던져버렸다. 카를레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아주 똑같은. 그녀가 미소를 띠며 뭐라 말했지만 그의 귀에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다. 맘대로 하세요. 하지만 거리에 쓰레기를 버렸으니 벌금 딱지를 하나 더 드리죠. 정말 도가 지나치군. 연병알. 그는 차 안으로 들어가 자신도 모르게 문을 아주 조용히 닫았다. 저 사악한 여자가 병원 밖 300m 이내의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또 과태료를 부과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차원이 구겨진 벌금 종이를 주어 손으로 펴고 있든 권총을 꺼내 그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든 상관하지 않은 채 차 시동을 걸었다. 젠장할. 그는 앞에 이중 주차를 한 리무진을 거의 들이받을 뻔했다. 그는 깜빡이를 켜고 도로 한가운데 멈춘 채 중얼거렸다. 자, 가라고. 제 길. 그는 여전히 제 속도를 못 냈다. 앞에 덩치 큰 트럭은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 마치 정말 열받네. 저 트럭은 벌금을 왜 안 물리냐고. 그는 투덜거리며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앞에서 멈추었다. 모든 주변 상황에 화가 난 그는 핸들 위를 내리쳤고 경적은 아주 아이러니하며 명쾌하고 명백히 신고 가능한 소리로 쨍 하고 울렸다. 주차원의 시력은 아주 훌륭했고 치아의 상태도 완벽했으며 두 다리도 아주 멀쩡히 잘 달려 있었지만 인도 중간을 헤집고 달리는 것은 무리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디 실컷 빵빵 거려보시지. 나는 내 식대로 처리할 테니. 그녀는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남자를 당당하게 쳐다보았다. 신경질적인 그 남자는 파란색 차의 창밖으로 손을 내어 긴장한 듯 차체를 연신 두들겨대며 다른 한 손으로는 담뱃불을 켜고 있었다. 또 저 남자가 경적을 울렸군. 마치 그녀가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것을 몰랐으리라 생각하는 듯했다.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는 자가 승리하는 법이다. 그녀는 곧 그 무례한 남자를 잊어버리고 윈도 쇼핑에 나섰다. 그쪽 인도로 걸어서 집에 오는 길에 가장 신나는 일이었다. 멋진 드레스네. 내 나이에는 소화하기가 힘들겠어. 그냥 가격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쑥스럽군. 조카 선물이라고 할까? 사실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녀는 차 앞에 서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경찰을 보며 과태료를 물리는 중일 거라고 생각했다. 조금만 젊었어도 벌써 오래전에 운전면허를 땄을 텐데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얼른 집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자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훤한 길가에서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드레스가 또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안 돼. 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너무 대담한 패션이야. 요즘은 짧은 기장이 유행이긴 하더군. 하지만 드레스가 예쁘긴 하네. 그건 인정해. 고개를 든 그녀는 깜짝 놀랐다. 쇼윈도에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그림자의 주인인 짙은색 수염의 남자는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의 합창을 굵은 목소리로 작게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나 보군 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허황된 꿈을 곱씹으며 자신의 길을 가는 늙은 여자를 금방 잊고 쇼윈도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아주 도발적인 여성복인데 내 아내에게 저 초록색 옷은 어울리지 않겠지? 허리가 너무 굵단 말이야.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생각을 고쳐먹었다. 매일매일 허리 사이즈가 늘어난단 말이지. 실비아에게는 아마 어울릴 거야. 그녀는 무슨 옷이든 잘 소화해내니까. 그는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용을 썼다. 제길 맙소사. 아내의 의심을 사지 않고 선물을 살 방법은 없어 보였다. 그는 포기한 채 쇼윈도 앞을 떠났다. 그는 인도의 통행을 막아선 제복 입은 경호원들 때문에 짜증이 났다. 일꾼들이 트럭에서 나무로 된 상자들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림들이군. 그는 생각했다. 일꾼들은 상자를 현대미술관 안으로 옮기는 중이었다. 그림들 때문에 도로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에 신경질이 났다. 전시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했는데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젠 심지어 실비아와의 시간도 지겨움으로 녹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바리톤의 음성으로 아주 작게 겨울 여행의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인의 슈트라세 무스 이히겐 디 노흐 카이너깅 추리크라고 노래를 불렀다. 이 소절은 그의 마음을 쓸쓸하게 했다. 그의 앞으로 굉장한 리무진 한 대가 소리 없이 빠르게 왔다가 사라지더니 위쪽으로 30m쯤 떨어진 신호등 앞에 섰다. 수염이 있는 바리톤의 남자는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를 꺼내더니 문 앞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아주 능숙하고 많이 해본 듯 자신의 찬 손놀림으로 정확한 열쇠를 골라냈다. 매일, 매년 그랬듯 계단을 오르며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드보르작의 현악사중주 아메리카의 아다지오 악장을. 여느 목요일과 다름없이 오븐에서 밥이 익어가는 냄새가 났다. 요리 솜씨가 좋은 아내를 둔 것은 행운이라 생각했다. 아내의 요리는 정말 끝내줬다. 나 왔어. 아파트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그러게. 복도로 걸어 들어오며 그가 말했다. 세탁기 고치러 왔다 갔어?